형이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물건은 남는다. 그리고 우리가 집착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남은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집 안 가득 쌓인 물건들을 봅니다. 아까워서, 추억이 깃들어서,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서 그렇게 쌓아두지만 정작 그 속에서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78세의 이 할머니는 40년을 살아온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겨두고 가야 하는 물건들 때문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만난 할머니는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원호 씨,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요. 그 말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 아닐까요? 50세 이후 가장 소중한 것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 사는 70세 정희숙 할머니. 그녀는 부유하진 않지만 반세기 동안 쌓아온 보물들로 가득한 집에 살고 계십니다. 그 보물이란 황금이 아닙니다. 80년대 전기요금 고지서, 과거 비서로 일할 때 보관했던 세금 영수증, 45년 전 남편이 전장에서 보낸 손편지까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노란 비드로 바랜 종이들을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올까요?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지만 어느 비 오는 오후, 희숙 씨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딸 민지, 42세가 오랜 출장 후 집을 찾았습니다. 민지는 집 안 곳곳에 쌓인 종이더미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많은 서류를 보관하고 계세요? 집이 거의 창고 같아요. 희숙 씨는 멋쩍게 웃었지만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넌 모를 거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야. 어떻게 버리겠니? 그날 밤 폭우로 인해 집안의 배관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새어나온 곳은 다름 아닌 희숙 씨가 보물 창고라 부르던 계단 아래 공간. 민지는 황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둔 종이들이 흠뻑 젖어 잉크가 번지고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희숙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에 젖은 서류를 꼭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내 아버지와의 추억이고 엄마가 살아온 증거인데. 민지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추억은 이 종이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엄마만 힘들어져요. 그 말은 희숙 씨의 가슴을 찌르듯 아팠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젖어버린 종이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걸 붙잡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와 작은 문서 파쇄기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내가 읽어봤는데 7년이 지난 서류의 90%는 더 이상 필요 없대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자. 응. 희숙 씨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모녀의 대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를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반드시 보관해야 할 것, 1년 안에 필요할 수도 있는 것, 더 이상 쓸모없는 것, 20년 전의 공과금 고지서, 낡은 자전거 수리 영수증.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문서 파쇄기에 넣자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치 해방의 선율처럼 들렸습니다. 희숙 씨는 약간 아쉬운 듯했지만 점점 넓어지는 공간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1975년 그녀가 회사에서 우수 직원으로 수상받았던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간직해야죠.
민지가 반가운 듯 말하자 희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남편이 보낸 편지 몇 장과 함께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정리가 끝난 후 플라스틱 상자에는 열개도 채 되지 않는 중요한 서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침대 옆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순식간에 잘게 찢어져 휴지통으로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희숙 씨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보험 서류를 단 5분 만에 찾았어. 예전에는 하루 종일 뒤져야 했는데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한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죠, 엄마. 물건이 적을수록 삶이 더 편해지는 거예요. 희숙 씨는 빈 계단 아래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창고가 아닌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아늑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것만 간직하는 것임을.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만의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서류는 최대 7년까지만 보관한다. 중요한 서류는 따로 상자에 보관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린다. 정리를 할 때마다 그녀는 민지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제는 더 이상 서류가 증거가 되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 기분이 어때요? 민지가 묻자 희숙 씨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젊어진 것 같아. 그녀가 보물 창고라 부르던 계단 아래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창고가 아닙니다. 그곳은 그녀가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인생을 온전히 누리는 작은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가볍고 평온하게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삶처럼. 한강 근처의 작은 동네에서 박민태 씨, 72세는 추억이 가득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알뜰한 사람이었고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다. 냉장고, 약장, 그리고 오래된 화장대 서랍까지 그의 집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다. 20년 전 버스 기사로 일할 때부터 모아둔 약병, 연고 튜브, 각종 조미료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다. 버리긴 아깝지. 아직 쓸 수 있는데.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며 검소한 생활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어느 무더운 여름밤, 그의 평온한 일상이 깨졌다. 저녁으로 직접 담근 김치를 곁들여 소박한 식사를 한 후 갑자기 속이 불편해졌다. 더워서 그런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익숙한 배탈약을 찾기 위해 약장을 뒤적였다. 손에 잡힌 것은 은색 포장의 알약. 작은 글씨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유통기한 2015. 그는 대수롭지 않게 약을 삼키고 누웠다. 그러나 30분 후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어지러움까지 밀려왔다. 겨우 힘을 내어 근처에 사는 조카 진호, 35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호는 급히 달려와 보니 소파에 쓰러진 할아버지가 배를 움켜쥐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할아버지, 무슨 약 드셨어요? 그는 다급히 테이블 위에 약 포장을 집어들었다. 세상에, 이거 유통기한이 10년 가까이 지난 거잖아요.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아직 멀쩡해 보이는데 버리긴 아깝잖니. 민태 씨는 힘겹게 대답했다. 진호는 더 말하지 않고 곧장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진단 결과 약이 유통기한이 지나면서 효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위를 자극하는 성분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빨리 오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진호는 안도하면서도 걱정스러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게 둘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작전을 개시했다. 첫 번째 목표는 약장이었다. 15년이나 된 감기약, 이미 굳어버린 기침 시럽, 이름도 모를 연고들. 진호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건 금덩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래된 약은 위험해요. 그는 주저없이 그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쓸어 넣었고
약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태 씨는 아쉬운 듯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예전에 이거 비쌌는데. 다음은 냉장고 차례였다. 문을 여는 순간 묘한 냄새가 퍼졌다. 진호는 깊숙이 손을 넣어 붉은 고추장을 꺼냈다. 유통기한 2018. 할아버지, 이거 아직 드세요? 매운맛은 남아있던데 굳이 버릴 필요 있나? 진호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12년 묵은 후추, 악취가 나는 새우젓, 곰팡이가 핀 녹차 티백까지. 할아버지,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맛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에도 안 좋아요. 노인들의 식중독 원인의 80%가 이런 오래된 음식 때문이라던데요. 마지막으로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엔 돌아가신 할머니가 쓰던 오래된 화장품들이 남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띈 건 노랗게 변한 선크림 튜브. 유통기한 2010. 설마 이걸 아직도 바르실 생각이세요? 민태 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기념으로 남겨둔 거야. 그러나 진호는 단호했다. 선크림 튜브는 곧장 쓰레기 봉투로 직행했다. 기념은 가슴속에 간직하는 거지 화장대 위에 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오래 두면 세균 덩어리만 돼요.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쓰레기 봉투는 가득 찼다. 냉장고는 한결 깔끔해졌고 약장에는 최근에 산 약들만 남았다. 민태 씨는 아쉬운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문득 깊은 숨을 내쉬었다. 뭔가 내려놓은 기분이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진호는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3년 넘은 건 다 버리세요. 약, 화장품, 음식, 유통기한이 지나면 절대 아끼는 게 아니에요. 민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나중에 갑자기 필요하면 어떡하지? 진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필요하면 새로 사면 돼요. 할아버지 건강이 훨씬 더 소중하잖아요. 몇 주 후, 민태 할아버지가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어제 새 양념으로 국을 끓였는데 예전 것보다 훨씬 맛이 좋더라. 냉장고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안 나고. 진호는 웃으며 말했다. 보셨죠? 버린 게 아니라 건강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민태 할아버지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을 점검하고 새로 산 물건에는 구입 날짜를 적으며 3년이 지난 것은 과감히 버렸다. 작은 아파트는 한결 넓어졌고 유통기한이 지난 조용한 적들도 사라졌다. 그는 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다. 마치 72세라는 나이가 짐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살기 위한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부산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이상우 할아버지 69세는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 찬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과거를 사랑했고 젊은 시절의 전자기기를 애지중지했다. 1995년산 24인치 CRT 텔레비전, 잡음이 심한 라디오 카세트,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폴더폰 컬렉션까지. 집 지하실은 마치 잊혀진 기술 박물관 같았고 모든 것이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그는 버릴 생각이 없었다. 아직 멀쩡한데 버리긴 아깝지.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황금기를 떠올렸다. 그러나 어느 추운 겨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도시에서 긴 휴가를 마친 손녀 수진, 28세, 이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녀는 지하실에서 낡은 이불을 찾다가 헝클어진 TV 케이블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할아버지, 왜 이런 걸 다 보관하고 계세요? 너무 자리만 차지하는데요. 수지는 소매에 묻은 먼지를 털며 소리쳤다. 이상우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내 젊은 날의 일부야. 이 TV로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도 봤고 이 라디오는 밤새 운전할 때 내 친구였지.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할아버지를 위층으로 데리고 갔다. 할아버지, 제가 장담하는데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켰을거려. 그런데 왜 그대로 두세요?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잖니.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검색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4년 이상 된 중고 전자제품의 75%는 다시 사용되지 않는데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먼지만 쌓인다니까요. 이상우 할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지만 속으로는 조금 흔들렸다. 다음 날 수지는 계획을 세우고 다시 찾아왔다. 할아버지, 지하실 정리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두 사람의 대청소 작전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무거운 CRT 텔레비전이었다. 수진이 전원을 켜보았지만 화면이 몇 초 깜빡이더니 결국 꺼져버렸다. 보셨죠? 이젠 수명이 다했어요. 그녀가 말하자 이상우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TV는 재활용 트럭으로 향했다. 다음은 라디오였다. 버튼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마치 귀신 소리 같은 잡음이 흘러나왔다. 할아버지, 이건 추억이 아니라 소음 공해예요. 수진이 농담을 던지자 이번엔 그도 웃으며 동의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보물창고를 발견했다. 바로 8개의 폴더폰이 담긴 나무 상자였다. 모토로라부터 전설적인 노키아까지 다양한 모델이 있었다. 할아버지, 이걸 다 왜 보관하고 계세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이상우 할아버지는 모키아 3310을 집어들고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화면은 깜깜했다. 예전에 이걸로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었지. 이제 보니 정말 쓸모없네. 그는 인정하듯 말했다. 수지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아직 작동하는 것들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기부해요. 아이들이 옛날 폰을 체험해보면 재미있어 할 거예요. 그는 동의했고 두 사람은 3개의 작동하는 폰을 골라 기부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전자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졌다. 하루가 지나고 지하실은 훨씬 넓어졌다. 이상우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정말 개운하네. 마치 먼지까지 다 털어낸 기분이야.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4년 넘게 안 쓰는 전자제품은 다 정리하세요. 쓸 일도 없는데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추억은 머릿속에 간직하는 거지 물건 속에 쌓아두는 게 아니지. 며칠 후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상우 할아버지에게 메시지가 왔다. 이상우 어르신,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옛날 휴대폰에 푹 빠졌어요. 하루 종일 스네이크 게임만 하고 있답니다. 그는 크게 웃으며 수진에게 말했다. 참 우습구나.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되다니.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4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은 반드시 기부하거나 버리기로 한 것이다. 이제 지하실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차 한 잔의 공간이 되었고 더 이상 낡은 기술의 잔해는 남아있지 않았다. 이상우 할아버지는 69세가 더 이상 무거운 숫자가 아니라 가볍고 의미 있는 새 출발처럼 느껴졌다. 대구 근처의 한 조용한 마을. 김영자 할머니, 71세는 아늑하지만 추억으로 가득 찬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의 오래된 오크나무 옷장은 마치 작은 세계 같았다. 결혼식 때 입었던 화려한 한복, 30대에 직접 짠 니트 스웨터, 그리고 25년 전 은행원 시절 입었던 넉넉한 피대 정장까지. 그녀는 항상 생각했다. 언젠가는 다시 입을지도 몰라. 하지만 옷장은 너무 가득 차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그녀에게 모든 옷은 인생의 한 조각이었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마치 자신을 지우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따뜻한 봄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출장을 마친 아들 태호, 39세가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그는 어머니의 외투를 꺼내려다. 산더미 같은 옷더미가 쏟아져 바닥에 흩어졌다. 엄마, 왜 이렇게 많은 옷을 가지고 계세요? 곧 옷장이 폭발하겠어요. 그는 떨어진 스웨터를 주워 들었는데 소매가 헤어져 있었다. 김영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추억이야. 내가 태어나 병원에서 처음 데려올 때 입었던 옷이란다. 태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 다시 입지도 않으면서 왜 계속 보관하세요? 그 질문이 그녀를 잠시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다.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았다. 붉은 한복은 너무 작아졌고, 회색 정장은 유행이 지나 촌스러워 보였다. 스웨터들은 빛이 바래고 여기저기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내가 이걸 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 그녀는 처음으로 답답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태호가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과감한 제안을 했다. 엄마, 옷장 정리해요. 지금 입을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는 거 어때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아들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옷장 혁명이 시작되었다. 태호는 새로운 규칙을 정했다. 엄마,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건 정리해요. 첫 번째는 한복이었다. 아름답지만 무겁고 불편한 옷. 엄마, 이건 더 이상 안 입을 거잖아요? 마을 문화센터에 기부하는 건 어때요? 김영자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다. 머릿속으로 누군가가 이 한복을 입고 축제에 참가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다음은 니트 스웨터들이었다. 거의 10개가 있었지만 최근 입은 건 2벌뿐이었다. 이 스웨터들은 따뜻하니까 교회에 기부하면 좋겠다. 그녀는 조금 아쉬운 듯 말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리고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던 정장 5벌이 남았다. 엄마,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이걸 왜 계속 가지고 계세요? 태호가 묻자 그녀는 회색 정장을 조용히 손에 쥐었다. 은행에서 바쁘게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러네. 이제는 입을 일이 없겠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태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정장은 취업 준비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자신의 젊은 날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옷장은 절반 이상 비워졌다. 남은 것은 겨울 외투 몇 벌, 명절 때 입을 간단한 한복,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편안한 원피스뿐이었다. 태호는 손뼉을 쳤다. 엄마, 이제 옷장이 가득 찰 걱정 없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조심스레 옷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넉넉한 공간이 생긴 것을 보고 놀랐다. 정말 후련하네. 마치 어깨에 있던 무거운 천 덩어리를 내려놓은 것 같아. 그녀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몇 주 후, 태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기부센터에서 연락 왔어요. 정장은 벌써 취업 준비생들이 가져갔고, 스웨터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전달됐대요. 김영자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럼 내 옷들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겠네? 그때부터 그녀는 새로운 원칙을 정했다. 2년 넘게 입지 않은 옷은 반드시 기부하거나 버리기로 한 것이다. 이제 옷장은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 되었다. 문을 열면 과거의 묵은 흔적 대신 지금 그녀에게 꼭 맞는 옷들만 보였다. 어느 날 그녀는 새로 산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나 10살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아. 그녀는 웃으며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보셨죠? 엄마,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행복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김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섰다. 상쾌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71세라는 나이는 이제 추억의 무게가 아닌 가볍고 즐거운 현재를 위한 숫자였다. 여기 제주 한가운데 논밭 옆 작은 집에서 최미숙 할머니 73세는 추억이 깃든 물건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버리기 아까워 오래된 물건을 쉽게 놓지 못하는 분이었다. 부엌 구석에는 아직 물을 담을 수 있다며 남겨둔 금간 그릇이 있었고 거실에는 10년 전 멈춰버린 벽시계가 걸려 있었다. 다리가 부러진 나무 의자는 밧줄로 엉성하게 묶여 있었지만 여전히 사용 중이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고칠 수 있으면 둬야지.
버리면 아까워. 마른 손으로 하나하나 물건을 쓰다듬으며 마치 인생을 되돌아보는 듯했다. 그러나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낡은 의자에 앉아 허름한 옷을 기우고 있던 할머니. 갑자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밧줄이 끊어지고 의자가 무너졌다. 할머니는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팔을 세게 부딪혔다. 마침 놀러와 있던 손녀 혜린, 32세, 이 소리에 놀라 달려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혜린이 급히 부축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애써 웃었다. 괜찮다. 내가 세게 앉아서 그렇지. 그러나 혜린은 단호했다. 부서진 의자를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할머니, 이건 너무 위험해요. 왜 이런 걸 아직도 두세요? 그날 밤, 혜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할머니의 집안 곳곳을 채운 낡고 고장난 물건들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다. 할머니, 오늘은 대청소합시다. 고장 난 건 다 버려요. 계속 두면 뭐해요? 몸만 다치지. 할머니는 난색을 표했다. 아직 쓸 수 있는데. 하지만 혜리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제 할머니 넘어지셨잖아요. 저 이제 할머니 다칠까 봐 걱정되는 건 못 보겠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움찔했다. 손녀의 걱정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와 혜리는 고장난 물건 정리 작전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부엌에 금간 그릇, 날카로운 깨진 가장자리가 칼처럼 위험했다. 할머니, 이거 쓰다가 손 베면 어떡해요? 혜린이 단호하게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할머니는 아까운 듯 바라봤지만 예전에 설거지하다 손을 벨 뻔한 기억이 떠올랐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10년째 멈춰 있는 벽시계. 할머니, 이거 2012년 이후로 멈춰 있었잖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이건 할아버지랑 새집 마련했을 때 산 건데. 혜리는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마음에 남아 있잖아요. 고장난 물건이 아니라. 결국 벽에서 시계를 떼어내자 벽이 전보다 훨씬 환해 보였다. 마지막은 어제 사고를 일으킨 범인, 부러진 의자. 혜린이 살짝 흔들어 보자 의자는 덜컹거리며 위험하게 기울었다. 할머니, 이거 타는 놀이기구 아니에요. 너무 위험해요. 할머니는 부서진 의자를 보며 생전에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결국 그녀도 인정했다. 그래, 또 넘어지면 안 되지. 혜린이 그것을 집 밖으로 내다놓고 미리 사둔 작은 플라스틱 의자를 대신 내놓았다. 할머니가 조심스레 앉아보더니 뜻밖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 이거 튼튼하네.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 오후가 되자 쓰레기 봉투는 가득 찼다. 깨진 그릇, 멈춘 벽시계, 모터가 타버린 믹서기, 8년째 불이 들어오지 않는 스탠드까지. 집안은 한결 넓고 깨끗해졌다. 할머니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 시원하다. 이제 물건이 넘어질 걱정은 없겠네.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앞으로 6개월 넘게 고쳐 쓰지 못하는 건 그냥 버려요. 건강이 더 소중해요. 며칠 후 할머니가 먼저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린아, 새 의자에서 밥 먹었는데 아주 편하더라. 새 그릇도 깨끗해서 설거지하기 쉽고. 혜린이 웃으며 답했다. 보셨죠, 할머니?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생활을 위한 거예요. 그 후 할머니는 새로운 규칙을 정했다. 고장난 물건이 6개월 이상 고쳐지지 않으면 과감히 버린다. 그 덕분에 집안은 한결 깔끔하고 안전해졌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새 의자에 앉아 마당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이제 73세의 나이는 짐이 아니라 평온한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강원도의 한적한 마을, 반짝이는 강가 옆 작은 나무집에서 안병호 할아버지, 70세는 살고 있었다. 한때 그는 열정적인 취미인이었다. 아침이면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오후에는 집마루에서 풍경화를 그리며 때로는 전투 함선 모형을 정성스럽게 조립하곤 했다. 하지만 나이와 건강이 그를 점점 취미에서 멀어지게 했다. 집 아래 창고에는 먼지가 쌓인 낚싯대, 굳어버린 물감 상자, 녹슨 모형 조립 도구들이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버리긴 아깝지. 언젠가는 다시 쓸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느새 5년이 지나도록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모든 것이 변했다. 서울에서 학기를 마친 손자 민석, 27세, 이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낡은 양동이를 찾으려고 집 아래를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와,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마치 취미 박물관이네요. 그는 부러진 낚싯대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건 할아버지의 청춘이 담긴 물건들이지. 이 낚싯대로 마을에서 제일 큰 물고기를 잡았었단다. 그러자 민석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제 낚시 안 하시잖아요? 왜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날 밤, 그는 창고로 내려가 오랜 시간 바라보았다. 부러진 낚싯대, 2018년 이후로 굳어버린 물감, 반쪽짜리 배 모형. 이걸 계속 두고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지? 그는 처음으로 물건들이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찾아와 환한 얼굴로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대청소 어때요? 5년 넘게 안 쓴 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망설였지만 손자의 반짝이는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시작된 취미 물품 대정리 작전. 첫 번째는 낚싯대였다. 4개의 낚싯줄은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고 민석이 힘껏 당기자 그대로 끊어졌다. 이걸로는 물고기가 아니라 먼지를 낚겠어요. 그의 농담에 할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남 옆집 아저씨한테 주자. 아직 낚시를 좋아하시더구나. 민석은 기쁜 마음으로 낚싯대를 따로 챙겼다. 다음은 물감 상자. 수십 개의 물감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팔레트는 갈라져 있었다. 할아버지, 옛날엔 정말 그림 잘 그리셨는데 이제 이건 돌덩이 같아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너무 오래 놔뒀구나. 이건 지영 선생님께 드리자. 초등학교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와, 할아버지. 이제 화가에서 아이들의 산타 할아버지가 되셨네요. 마지막은 전투 함선 모형 도구. 녹슨 나사와 굳어버린 접착제들. 이걸로 배를 조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쓰레기 배를 만들까요? 민석이 장난스레 묻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옆집 동일이한테 주자. 그 6배 모형 만드는 걸 참 좋아하더구나. 몇 시간 후 창고는 한결 넓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할아버지가 최근에 산 색연필 몇 자루와 가끔 사용하는 스케치북뿐이었다. 할아버지, 보세요. 이제 이 공간이 축구장처럼 넓어요. 민석이 박수를 치자 할아버지는 창고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 가벼워진 기분이구나. 마치 오래된 먼지를 강으로 흘려보낸 것 같아. 며칠 후 민석에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남 아저씨가 할아버지 낚싯대로 큰 물고기를 잡았대요. 그리고 지영 선생님도 애들이 교실 벽을 할아버지 물감으로 가득 채웠다고 고마워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물건들이 다시 살아난 셈이구나. 그 후 그는 새로운 규칙을 정했다. 취미 도구는 5년 넘게 사용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 그 덕분에 집 아래 창고는 더 이상 추억의 무덤이 아니라 강을 바라보는 작은 쉼터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스케치북을 펼쳐 다시 강의 풍경을 그렸다. 그 순간 오랜만에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한 달 후 동일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완성된 전투 함선 모형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민석과의 통화에서 그는 다시금 깨달았다. 할아버지, 보셨죠?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는 강물 위로 빛나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70세의 나이는 지나간 세월의 무게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가볍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기회였다. 인천의 작은 동네 한수진 할머니 68세는 따뜻하지만 어수선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다. 비록 그것들이 더 이상 온전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서랍 속에는 짝이 맞지 않는 양말들이 흩어져 있었고 주방 한쪽에는 뚜껑이 사라진 플라스틱 통들이 쌓여 있었으며 찬장에는 접시가 사라진 그릇 세트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혹시라도 짝을 찾게 될지 모르잖아.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마치 보물을 찾는 탐험가처럼 눈을 반짝였다. 그녀에게 불완전한 물건들은 해결되지 않은 퍼즐과 같았고 그것들을 버리는 것은 곧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어느 차가운 겨울 아침 모든 것이 변했다. 명절을 마친 딸 은경 36세 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딸은 서랍을 열어 엄마에게 양말 한 켤레를 찾아주려 했지만 온통 짝이 맞지 않는 양말들 뿐이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짝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구멍난 양말 하나를 들고 소리쳤다. 수진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놔둬라. 언젠가 짝이 나올 수도 있잖니. 그러자 은경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그 짝은 10년 전에 사라졌어요. 그 말이 수진 할머니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서랍을 뒤져 하나씩 양말을 꺼내보았다. 직장 다닐 때 신었던 파란 줄무늬 양말 한 짝, 오래된 겨울의 빨간 털양말 한 짝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짝이 맞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다. 뚜껑 없는 플라스틱 통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그것들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관할 수 없었다. 내가 이걸 왜 계속 두고 있었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집안은 마치 반쪽짜리 물건들이 점령한 전쟁터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오늘 대청소해요. 짝이 안 맞는 물건들은 다 정리해요. 필요 없는 걸 쌓아두면 뭐해요? 수진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딸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시작된 짝 없는 물건 대청소 작전. 첫 번째 목표는 양말 서랍. 알록달록한 외로운 양말들이 수두룩했다. 엄마, 이건 양말이 아니라 고독한 양말 컬렉션이에요. 은경이 웃으며 말했다. 수진 할머니도 따라 웃었지만 어느 것 하나 짝이 없는 걸 확인한 후 결심했다. 그래, 다 버리자. 새 양말을 사면 되지. 은경이 그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자 가벼운 해방감이 느껴졌다. 다음은 주방의 플라스틱 통들. 뚜껑 없는 통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엄마, 뚜껑 없는 용기는 뭘 담아도 엎어질 거예요. 은경이 말했다. 수진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난 언젠가 뚜껑을 찾을 줄 알았어. 엄마, 10년 동안 못 찾았으면 이제 포기해야죠. 결국 수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많은 통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마지막은 찬장의 그릇 세트였다. 15년 전에 샀던 하얀 도자기 그릇.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릇 3개와 외로운 접시 한 장뿐이었다. 엄마, 이건 더 이상 세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어때요? 은경이 제안했다. 수진 할머니는 손에 그릇을 들고 과거를 떠올렸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던 시간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골목에 있는 국수 장사하는 아줌마에게 주자. 그분이 더 잘 쓰실 거야. 엄마,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몇 시간 후 집안은 놀라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서랍 속에는 이제 깔끔한 새 양말들만 남아 있었고 주방에는 뚜껑이 있는 용기들만 정리되어 있었으며 찬장에는 최근에 새로 산 완전한 그릇 세트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수진 할머니는 거실을 한 바퀴 돌며 말했다. 정말 후련하다. 이제 더 이상 짝을 찾느라 헤맬 필요가 없겠어. 은경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짝을 못 찾은 물건은 바로 버리거나 기부하기. 알겠죠? 수진 할머니는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반쪽짜리 물건들을 붙잡고 사는 건 결국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었어. 며칠 후 골목에 국수가게 주인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언니, 주신 그릇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매일 국수 담아 손님들에게 내놓고 있다니까요. 수진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은경에게 전하며 활짝 웃었다. 내 물건들이 다시 쓸모를 찾았네. 그날 이후 그녀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다. 짝을 찾지 못한 물건은 6개월을 넘기지 않고 과감히 정리한다. 이제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짝 잃은 물건들이 쌓이는 곳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새 양말을 신은 채 뜨개질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68세의 삶은 혼란스러운 짐이 아니라 가벼움과 평온함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 7가지 단순한 물건들을 내려놓으며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가슴이 뭉클해진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깨달았다. 소중한 기억은 종이 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과거를 가득 끌어안기보다 적당히 간직하며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화장품을 버리며 다시금 느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몇 푼 아끼려다 병원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결코 이득이 아니라는 것을. 지하실에 쌓여 먼지만 뒤집어 쓴 오래된 전자기기들은 나에게 말했다. 과거의 기술이 추억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하면 장애물이 될 뿐이라는 것을. 옷장 속 유행이 지난 옷들은 속삭였다. 20년 전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로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진 그릇과 부서진 의자는 조용히 경고했다. 미련을 갖기보다 안전과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취미 도구들은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내 손에서 잠들어 있는 것보다 누군가의 손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짝이 맞지 않는 양말과 뚜껑 없는 통들은 나를 비웃듯 미소 지었다. 무의미한 기다림을 멈추고 지금 내게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들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속에 얹힌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내 예상치 못한 기쁨이 찾아왔다.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물건들이 다른 이들의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마치 강가에 서서 나뭇잎 하나를 물살에 띄우는 순간처럼. 그렇게 나는 홀가분하고 자유로우며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이 나이의 행복이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간직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진정으로 필요한 것,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만 남기는 것에서 말이다. 삶의 배움은 결국 우리 각자가 직접 선택하고 걸어가는 과정이다. 낡고 망가지고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에 얽매여 후회와 미련의 굴레 속에서 맴돌지 말자.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집을 정리하듯 마음도 정리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가볍게 후회 없이 온전히 살아가자. 그리고 이제 나는 깨닫는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단,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용기를 가질 때 말이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